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이제 저온춘화, 고온춘화를 이제 말씀했는데 이제 하나로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종자를 좋은 겨운 처리 그다음에 기하유도. 여기서 1에서 10도, 5도 땡땡. 이것이 아까 이제 설명 이제 드렸던 거죠. 예? 책에서 이제 설명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무, 배추, 시금치, 추파, 맹류 이런 것 다 장일성 식물이에요. 장일성. 장일성 식물이라는 것은 이제 1장에서 배웁니다만은 해가 길 때 하 형성이 되고 꽃이 피는 걸 장일성 식물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을에 파종해서 이제 해가 길어지니까 봄이잖아요. 충분히 지나면서 이 봄에 꽃이 피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종자 춘화형 작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녹식물 춘화형 녹체기 때 엽록소 형성 시기 때 이제 하는 거죠. 뭐 양배추나 양배추가 하나 빠졌네. 양배추, 당근, 히오스, 양파, 파. 양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통 여름에 모종을 파종해가지고 겨울에 심어요. 겨울을 심는데 자 양파 꽃대 많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구 쉽게 말하면 심을 때 구 뿌리 말고 구 있잖아요. 구 크기에 따라서 이 꽃대가 나오고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시기를 잘 맞춰 심는 거죠. 양파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원회적으로 이용할 때는 총각이라고 하죠. 총각이 안 나와야 돼. 종자를 이용하려면 총각이 나와야 되지만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종자 쉽게 말하면 생태적 본능에 따른 종자 형성, 꽃이 피고 하는 것을 지금 갖고 전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건 이제 고온 춘화죠. 이건 이제 일반적으로 하니까 저온 춘화. 여기는 고온 춘화죠. 고온 춘화. 그래서 이 벼콩, 옥수수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단일식물이에요. 단일식물. 시간은 고온을 춘화한다는 것은 봄에 파종해야지 온도가 높을 때 적응을 해가지고 꽃대가 형성돼가지고 그 다음에 가을에 해가 짧을 때 꽃이 피는 작물들. 그래서 여러분들 상추를 보면은 봄에 상추를 뿌리면은 꽃대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꽃대가 나온다죠. 꽃대가. 근데 그 전년도에 나온 그 상추가 된 놈은 꽃대 안 나와요. 그게 봄에 뿌린 놈은 꽃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고온, 그러니까 상추 씨가 됐을 때 이 고온을 경과함으로써 꽃대가 하향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책에 나온 데인데 이 정리를 이제 하나로 이제 해드린 거예요. 이제 그 완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1월 초 막 이래 파종하는데 물에 불려 가지고 온도가 저온을 경과한 다음에 그게 물에 불려서 뿌리면 이제 땅에 이제 저온을 경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때문에 완두 같은 거 나오는 거죠. 이제. 완두를 뿌리는 사람도 이제 또 그런 걸 실제로 이제 또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농사를 지신 분들은. 자, 다음에 이제 춘화 체리 농업적 이용입니다. 251페이지입니다. 251페이지. 추파맹류 춘파성화가 가능하다. 춘화 체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으로 사람이 일정한 시기에 생육 초기에 일정한 온도를 처리하는 것을 춘화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파맹류를 춘파성화, 봄에 파종 꽃이 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가을에 파종을 않더라도 인위적으로 사람이 저온 처리를 하면은 봄에 파종해도 꽃이 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수 효과가 있다. 벼 채화 종자를 구내 10도씨에 35일간 보관하였다가 심음으로써 불량 환경에 대한 정성이 높아지고 증수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이제 추파맹주 춘파성화 농업적 이용을 그 큰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증수 효과 제목 관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채화 종자 아까 설명드렸죠. 변화맹류 땅콩 가지 등에서는 발화 생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종자의 싹을 약간 틔워서 파종한 일인데 이때 약간 싹이 틔인 종자를 우리는 채화를 한다. 이게 발화된 것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싹을 틔운 것을 채화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육종 연한을 단축시키다. 육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을 육종이라고 해요. 이제 육종, 종 품종을 만들어내는 건데 결론은 이 꽃이 피도록 하는 거잖아요. 꽃이 피도록 하는 거. 그래서 추파맹류에서는 봄에 춘화해서 파종하고 추파맹류를 봄에 뿌리면은 저온을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열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춘화 처리해서 파종하고 보온과 장일 조건을 줌으로써 1년에 2세대를 재배할 수 있어 육종상의 세대 단축이 이용된다. 육종 세대 단축. 그 다음에 화학 분화를 촉진시켜 촉성 재배를 할 수 있다. 화학 분화를 촉진시켜. 그래서 딸기는 화학 분화에 저온이 필요하며 겨울에 출하시킬 수 있는 촉성 재배를 하면 딸기물을 여름철에 냉장하여 화학 분화를 일으켜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딸기는 10월 하순 되면은 그 휴면이 들어가요. 휴면. 딸기는 일반적으로 그래가지고 11월 중순에 가장 깊은 잠을 자다가 저온 아주 추운 저온이 되면 12월 달에 이제 잠을 이제 깨요. 잠을 깨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이제 12월 달에 한다면 12월 달에 그 딸기는 정시 후에 온개식 후에 2달 있어야 딸기 수확해. 그 12월 달에 했을 때는 이미 이제 성수기를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딸기 나와보잖아요, 지금. 그래, 우리가 여름에 저온, 그러니까 여름에 자묘를, 그러니까 딸기 크라운 자묘를 따가지고 좋은 그 냉장고에 좋은 처리를 해주면은 이제 하하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춘화 처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언제 심냐? 벼가 바로 수확되고 나면은 이 10월 하순, 11월 초. 그러면 10월 하순이면은 자 11월, 12월. 그래 연말에 나오는데, 근데 이거 주면 좀 이제 9월까지도 땡기는 거예요. 이제 처리를 해가지고. 그래 가격을 비싸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하 분화를 촉진시켜서 촉흥 재배를 한다. 딸기. 그다음에 월동하는 작물들은 좋은 처리를 하여 봄에 심어도 출수 개화함으로 최종
재배를 목적으로 최종 재배에 이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추파맹류가 동사했을 때, 가을에 파종했는 맹류가 얼어 죽었을 때, 그 말이에요. 동사했을 때, 그럼 먼저 그 농지를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근데 요즘은 버리를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들. 건강식으로 말해서 실제 등산하면은 힘드니까 좋은 건 많이 드시는데 꼭 등산 갔다 와서 보리밥 드신 분들 계셔요.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요. 등산을 갔다 오면 힘들고 오니까 또 고기도 드시고 어차피 이 근육도 형성되고 그래야 하는데 꼭 보리밥을 드시는데 사실 건강식이에는 보리를 안 드시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 이쪽 지방은 쌀보리예요, 쌀보리. 그리고 이북은 겉보리예요, 겉보리. 그래서 이 북한 사람도 쌀보리 안 먹어요. 그러니까 진짜 주도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러나 이제 또 이걸 사람이 또 먹어야 된다면 먹어야 되잖아요. 식량이 부족하면. 자, 우리나라가 옛날에 아무튼 밀이 적게 재배를 했어요. 왜? 밀은 보리보다 수확기가 일주일에 10일 늦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벼가 중심이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10일 늦으면 벼 생육기간이 짧아지면 벼 수확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밀을 가능한 재배 안 해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냥 엄청 무료 원조를 많이 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무료 원조 주고 다음에는 이제 팔아먹어요. 식성을 바꿔놓으면은. 우리 지금 밀가루에 지금 적응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건강을 해서 우리밀 재배를 이제 계약 재배하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보리가 요즘은 정부에서도 공공 비축 및 수매를 안 씁니다, 이것은. 그래서 지금 주로 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일부만 이제 계약 재배해서 우리가 이제 보리 좋아하시는 분들 생산해서 하는데 추파 맹류가 얼어 죽었을 때는 그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추나 처리해가지고 봄에 뿌리면은 수확이 된다. 그러나 생산량은 많지 않죠. 예, 생육기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즘은 안 해요. 예? 그러나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좌지연사. 이 용어를 잘 으셔야 돼요. 좌지, 앉을 자자, 그칠 지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식물은 영양생장을 해요. 영양생장이라는 것은 잎줄기 뿌리의 양적 생장을 말해요. 영양생장 후에 크면은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혼기를 뭐 몇 살 뒤에는 안 가도록 하는 것은 사람이 제대로 성숙됐을 때 결혼을 해서 다음 세대를 보도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양생장 다음에 생식생장.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데 여기 안 가고 그쳐버린 것을 우리는 좌지, 앉을 자자, 그치자. 여기서 그쳐본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좌지연상이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 그 이야기 이제 설명드리면서 그요. 자, 추파맹류에 있어서 추나를 하지 않으면 추나를 하지 않는다. 추나를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추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조온을 경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자, 추나라는 것은 생육 일정 시기에, 일정 초기에 체하종자라든지 바로 녹색이 돼. 일정 시기에 일정한 온도 처리, 저온 처리를 해야 하는데 추나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저온 경과가 안 됐으니 저온 처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온 경과가 안 됐을 때는 출수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가을에 파종하고 저온을 경과해야만이 그 이듬해 꽃이 피는데 저온을 경과하지 않으면 꽃이 안 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는 좌지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출수하는 성질을 우리는 추파성이라고. 이 추파성이라는 것은 예양생장만 하는 게 추파성이에요. 예양생장만. 이것을 깨주는 것이 이제 조온이잖아요. 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을 하지 못해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예양생장을 말하는 거죠. 무성하게 자라다가 결국엔 열매나 이삭이 생기지 못하는 현상. 열매나 이삭이 생기는 것은 생식생장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생장만 하고 생식생장이 안 되는 거 말을 바꾸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좌지현상. 이 좌지현상에 대해서 뜻만 아시면 돼요. 여기는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파종기를 바꾸는 경우에는, 파종기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가을에 파종하면은 반드시 겨울을 나뉘기 때문에 조온을 경과하는데 파종기를 바꾼다. 쉽게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바꾼다 이 말이잖아요. 봄으로 파종기를 바꾸는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추나 처리를 해줘야 한다. 즉 파종 전에 종자에 수분이나 산소를 주어 배가 생장을 개시한 시기에 필요 온도를 경과시킨 후에 파종한다.
그러니까 파종기를 바꾼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을에 파종하면 자동적으로 좋은 경과가 돼서 되는데 봄에 파종하면은 그 좋은 경과가 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온도를 저온 처리를 해서 파종하면은 자지 현상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종자 춘향인 추파하는 밀의 경우에는 종자에 적당한 수분을 주면서 수분이 있어야 어쨌든 싹이 트니까요. 적당한 수분을 주면서 10도씨 이하 최적 0에서 3도씨에 35일 내지 50일 추나 처리하면 자지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죠? 자지 현상은 아무튼 축파성이 있는 축파성이 있는 작물이 저온을 경과하지 않으면 영양생장만 하는, 즉 잎만 무성하게 자라다가 그 이듬해 꽃이 피지 않아서 개화 결실이 되지 않는 현상을 우리는 자지 현상이다. 이 자지 현상을 막기 위한 것이 추나철이다. 이제 쉽죠? 어려운 데도 있고 쉬운 데 있죠. 전문 과목인데 여러분들이 다 잘하려고 생각하면 저도 이제 답답해. 자, 기출보기입니다. 다음에 설명하는 현상은 사회 때 나왔습니다. 이런 거 이제 보너스예요. 이제 공부 조금만 하면 다 되는 거잖아요. 온도 자극에 하원화가 촉진되는 것을 말한다. 추파성 밀 종자를 저온에 일정 기간 둔 후 파종하면 정상적으로 출수할 수 있다. 춘화 현상이잖아요. 춘화 현상. 답은 1번이죠. 경화 현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묘상에 재배한 작물을 노지에 정식하기 이전에 사전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경화라고 해요. 경화. 또 묘규칙이라고 하고요. 나중에 또 배우니까 또 하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고현상. 화고현상, 여름에 말라 죽는 현상. 그렇네요. 여름에 말라 죽는 현상. 자, 북방형이라는 것은 위도가 높은데 북쪽이잖아요. 그 추운 지방 그 말이에요. 추운 지방. 북방형 단연생 목초는 북쪽에서 단연생 계속해서 매년 파종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는 목초는 내한성이 강하여 추위에 강하여 그 말이에요. 참을 내자 견딜 내자거든. 내한성이 강하여 겨울을 잘 넘기지만 여름철 고온기는 생육이 쇠퇴하거나 정지하고 심하면 항하고사하여 여름철 목초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목초 하고현상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내한성이 강한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냉랑지에 잘 자란 거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어찌겠어요? 이 강압성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오히려 호흡량도 저하되고 해서 이 생장이 쇠퇴함으로써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걸 우리는 하고현상이라 한다. 하고현상 뜻 아시고 나중에 말씀드린 온갖 대책 문제는 그렇게 이제 포괄적으로 시험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다 안 해. 연결이 바로 되니까. 자, 하고현상의 원인. 고온. 자, 일반적으로 북방향 목초는 저온에 잘 자란다 했잖아요. 온도가 높으면은 잘 자라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방향 목초는 생육 온도가 낮아서 일반적으로 6도씨에 생육이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6에서 12도씨에서 암만한 생육을 하다가 12 내지 18도의 생육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다가 18에서 24도 이상 되면 생육이 쇠퇴되고 24도씨 이상 계속 되면은 죽어. 그래서 하고현상이 심해진다. 그 다음에 건조. 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북방향 목초인 알팔파나 브라운그라스, 스위트클로바, 레드클로바 등은 남방향 목초인 수단그라스나 수소에 비하여 현재 요수량이 많다. 요수량이라는 것은 자, 건물 1g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라고 했어요. 요수, 필요할 요자, 물 숫자. 이게 건물. 이게 식물체를 안제 수물자고 말랐을 때 유기물을 만들 때 필요한 물의 양을 우리는 요수량이라고 했어요. 요수량. 요수량이 많다. 이야기는 물이 많이 필요하다. 그 물이 적으면은 작물이 자랄 수 없다. 그러니까 건조하면은 북방향 목초는 요수량이 많은데 작물이 잘 안 자란다. 원인이 이제 건조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장일. 월동하는 북방향 목초는 대부분 월동 월년생, 2년생, 겨울을 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화형성이 장일 조건에서 하형성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하형성이 되면은 동물도 맞아. 번식해야 되면은 어쨌든 쇠약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걸 먹도록 하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식물체도 생식기 하행성에도 꽃이 피고 뭐 거리 양분이 다 가니까 시험을 우리는 목초는 열매도 중요하지만은 잎줄기 이거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지금 이 장일 조건이 되면
생식생장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 생육이 쇠퇴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월동하는 부방목차는 대부분 장일식물인데 초여름의 장일 조건에 의해서 생식생장이 촉진되는 것도 하원성을 조장한다. 그다음 병충해. 봄철에 무성한 목초가 여름철의 고온에서 병충해 발생이 많아지고 하원성을 촉진된다. 자, 봄이 되면은 이 북방목초는 아까 12내 18도의 생육이 왕성하다는 왕성해. 그래서 많이 크면 여름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통풍도 안 되고 덥고. 우리도 사람 많이 같은 공간에 많이 놀으면 더워서 그냥 헐떡거리잖아요. 마찬가지. 그러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병이 덥고 세약해지니까. 그래서 이 병충해의 원인도 하원상이 되는다. 그다음 잡초. 여름철에 목초는 세약해지나 잡초는 고온에 의하여 무성하게 되므로 목초의 생육을 더 억제하여 하원성 심이다. 쉽게 말해 잡초. 자, 이 북방형 목초는 여름이 되면은 생육이 쇠퇴해져요. 쇠퇴해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냐? 잡초들이 차지한다. 잡초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됐어요? 자, 북방형 목초는 갈수록 쇠퇴해지고 여기 사이에 잡초가 많아져. 그러면 잡초가 어떤 현상이 나왔어? 양분과 수분의 쟁탈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잡초는 더 왕성해지고 목초는 더 쇠퇴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인을 딱 보시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자. 자,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설명해 준 거 그랬구나 기억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 원인에 의한 대책이잖아요. 하고 대책. 자, 스프링 플러시의 대책. 스프링 봄이잖아요. 봄에 자, 여기 북방목초는 봄에 12내 18도니까 그때 봄에 생육이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봄에 생식생장이 조장된다. 생식생이 조장된다는 것은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이제 쉽게 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종자를 결실을 맺기 위해서 생식생장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산초량이 급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른 봄부터 약한 채취한다 할 때 풀을 채취해 간다냐. 풀을 채취해 간다냐. 채초. 그게 배에다 쓴다든지 현재 이야기죠. 방목을 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채초하거나 방목하여 스프링 플래시를 완화시켜줘야 한다. 완화시켜준다는 것은 생육을 좀 억제시켜줘야 한다는 얘기죠. 왕성하게 된 것을. 그래 아울러 추비를 여기는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여기를 아울러 추비를 늦게 여름철에 주면 스프링 플래시 정도가 완화되고 하고 현상도 안 한다. 근데 이때 추비를 그냥 바로 생육이 왕성할 때 생육이 왕성하니까 필요 요구량이 많겠다 하고 주면은 더 왕성해지게 안 된다. 그래서 여름철에 추비를 줘야 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관계는 물을 대는 걸 관계예요. 물 대는 걸. 자, 고온 건조기에 관계를 하여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땅의 온도를 낮추어서 하고 현상을 경감했다. 자, 관계를 하면서 두 가지 해결이 되죠. 어떤 거? 관계를 함으로써 고온과 건조를 해결하잖아요. 대책이니까 관계는 고온과 건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인 알고 보면 대책하면 딱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종합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초종의 선택. 지역의 환경에 따라서 하원성이 덜한 우량 초종을 선택한다. 고령지에서는 티머시 재배가 유리하나 평지에서는 티머시보다 하원성이 덜한 오차드그레스를 재배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제 티머시 같은 것은 원래 유럽 온대 아시아 하본과 목초거든요. 이제 좀 추운 쪽에. 그래서 강원도 대관령 목초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 평지에서는 오차드그레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자, 이걸 어쨌든 간에 하원성이 심한 하심 티블레 하심 티블레 어차피 좀 여기다 이래 하나도 문제가 헷갈리게 낼 수가 있어요. 나왔고 문제가 하심 티머시 블루그라스 레드크로바 클로버 그러죠. 하심 티블레 이게 하원성이 심한 그 다음에 하원성이 덜한 하들 하기보다는 하고에 강한 그래도 되겠잖아요. 그러죠? 하원성이 덜한 그건 여러분도 이제 알아서 해야 돼. 나는 하들이 더 쉽다 아니면 하강이 더 쉽다 그러면 하강 오라하 하원성이 강한 오라하
오차드그라스, 라이그라스, 화이트크로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외워야 돼요. 다른 방법 없잖아요. 이거는 이해할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학원서에 덜한 걸 심어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고랭지 같은 데서는 학원서에 심은 것도 심을 수 있고, 아니면 평야지 같은 데는 학원서에 덜한 것도 심어야 되고, 이것만 이제 뜻만 외우시고 저것은 외우시는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혼파. 섞어 뿌린다는 얘기죠. 하권상이 덜한 초정이나 하권상이 없는 남방형 목초를 북방형 목초와 혼파하여 재배하면 하권상에 의한 목초 생산량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줄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혼파, 왜 혼파를 해야 하는가 알면 되잖아요. 자, 북방형 목초를 단일 품종으로 한다. 100이 필요해요. 이거 100이 필요해. 100이 필요한데 하권상이 심하기 때문에 50만, 예를 들어서 50만 생산한다. 근데 여기를 북방형 플러스 남방형, 그래서 50 플러스 50은 100은 100이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이거 북방형이니까 여러분 똑같이 생각한다면 25. 그러죠? 여기는 학원사이 없어요. 50. 그러면 이것보다는 이것이 혼파가 유리하다. 대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목 최초 조절. 이것은 아까 뭐 스프링 플랫이나 비슷한 말이죠. 목초가 과도하게 무성해도 병충해가 많고, 병충해가 많다는 얘기죠. 아까 통풍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햇빛을 못 받는다든지 이랬을 때 병충해가 많고, 또한 서로 이렇게 밀생되기 때문에 토양 수분이 결핍하기 쉬우며, 그다음에 목초 밑을 너무 바싹 베어도 지온이 높아지고, 그래서 뿌리작용이 쇠퇴하므로 이때는 방목과 채초를 약하게, 강하게 아니라 약하게. 이걸 또 혹시 또 강하게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문제를 그 한나 바꿔가지고 헷갈리게 만든 것도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약하게 하여 하고현상을 쟁감시킨다. 자, 기출뽀개기. 작물 재배 시 하고현상으로 옳지 않는 것은 3회 때 나왔습니다. 화이트 클로버는 피해가 크고 레드 클로버는 피해가 경배다. 이거 반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아까 외우시란 거죠. 그 다음에 단연생인 북방목지에서 여름철에 생장이 현재 쇠퇴하는 현상이 우리는 하고현상이다. 이것은 뭐 잘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고온, 건조, 장일, 병충해, 잡초물 무성은 하고현상 원인이 된다. 맞고, 이한 대책으로는 그 관계나 혼파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때는 이제 제대로 헷갈릴 때, 이제 1번 같은 거 헷갈릴 수 있잖아요. 잘 모를 때. 그러면 2, 3, 4번을 다 하고, 2, 3, 4번 다 맞다. 그럼 함정은 1번이구나. 또 고르는 방법도 시험 보는 방법이죠. 그러면 공부 그냥 머릿속에 짜매고 안 해도 이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거예요. 공부는 자주 시험도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죠. 다음에 이제 햇빛이죠. 햇빛. 이 햇빛이 이제 이 강하면은 온도도 높아질 뿐 아니라 광은 이제 햇빛이 세면은 광이 세면은 일반적으로 일소 현상이 나와요. 일소 현상.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배워요. 일소는 피해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일이 되어서 타는 거죠. 되는 거죠. 햇빛에 되는 거 일소. 부정업에는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도장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이제 다양한 것이 나오겠죠. 자, 광은 이제 크게 강압성 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이 강압성 작용이라는 것은 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는 과정. 이걸 우리는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은 태양의 빛 에너지를 에너지온으로 하여 대기의 이산화탄소와 뿌리가 흡수한 물을 재료로 포도당, 다시 말해 유기물을 합성하여 부산물로 산소. 우리가 지금 현재 식물체가 지구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산소가 많고,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이 필요한 명반응과 빛이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한 암반응의 2단계로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 1단계는 명반응이죠. 명반응. 그 다음에 이제 암반응이죠. 두 번째가 암반응.
이거는 강학적 반응이라고 해요. 강학적. 빛이니까 강학적 반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이산화탄소를 암 반응은 고정하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여기 책에 있는 대로 하려면 다 헷갈려요. 그래서 여기는 어쨌든 간에 강학적 반응이고 ATP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NADP도 있지만 그냥 ATP 생성 과정. ATP라는 것은 아데노신 3인산을 그 앞에 머리 글자를 따서 한 것이 ATP예요. 아데노신 3인산. 그래서 ATP를 생성하자. 그리고 여기서 일어난 것은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그라나. 책에 이제 뒤에 나오니까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하게요. 그라나에서 일어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여기는 포도당을 만드는 것이고, 이건 스트로마. 자, 명반응은 밝은 명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는 ATP를 생산하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암 반응은 빛이 없으니까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이다. 이게 지금 현재 강합성 작용이에요. 강합성 작용에 이제 식이 이죠. 자, 이거 이제 책에 나온 대로입니다.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그냥 여러분을 머리로 다 담으려면 안 되니까. 자, 이건 이부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 흡수를 하는 거예요.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0.03% 있는 거예요. 이거 있기 때문에 이제 식물체가 살아가는 거죠. 자, 이건 뿌리에서 흡수하는 거죠. 뿌리. 수분은 뿌리에서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빛 에너지를 크게 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엽록소가 형성되면서 이제 공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유기물. 다시 포도당, 야기도 할 수도 있고, 포도당 또 탄수화물이에요. 어쨌든 탄수화물. 이거 만들어주고 부산물로 산소가 만들어져요. 이것이 강합성 작용 화학식이고 또는 탄소 동화 작용 화학식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기서 이제 다음 보기요. 그래서 이거하고 명반응과 암반응 두 가지 단계를 일으킨다. 명반응에서는 강학적 햇빛이 있을 때 작용하는 강학적 반응인데 주로 ATP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것은 그라나에서 만들어진다. 명반응에서는 그냥 뒤에 책에 나오기는. 근데 이놈을 다 한꺼번에 한 것보다는 하나로 압축해 드린 거죠. 그 다음에 암반응은 빛이 필요 없고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 과정이고, 여기서 결론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만들어진데 스트로마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이것만 아시면은 그 다음에 책은 이제 또 말을 바꿀 수 있는 것만 이제 알려드릴게요. 이제 명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한 세 번째죠. 동그라미 세 번째. 명반응에서는 빛 에너지를 이용한 무르 강분해가 일어나 산소가 방출되고 강인산화가 일어나 ATP와 NADPH2가 생성돼요. 암 반응에 공급되므로 명반응이 암 반응에 선행돼야 한다. 그러니까 먼저 명반응이 일어나야지 암 반응이 되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만든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암 반응에서는 명반응으로부터 얻은 ATP와 NADPH2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를 환원시켜 포도당을 합성한다. 그건 이제 이야기잖아요. 환원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을 만든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기능. 강합성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기능. 무기물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말이죠. 무기물로부터 생물의 에너지인 유기물, 포도당을 합성한다. 생물의 산소와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방출한다. 산소 방출이잖아요. 산소를 방출하는 거죠. 강합성 작용에서 산소를 방출한다. 강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흡수하여 유기물의 형태로 저장함으로써 지구 온난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식물체가 있어야만이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강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러니까 결론은 강합성량을 결정하는 요인.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 자, 비스세기와 강합성. 비스세기. 자, 비스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온도도 어느 정도 증가하면 30도씨까지 증가함으로써 지금 강합성량이 증가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비스세기가 증가함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증가하지만 강포화점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강포화점 이상. 나중에 이제 강포화점이라는 또 설명이 또 나옵니다. 강포화점 이상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다음 온도와 강합성. 아까 온도에서 배웠잖아요. 이제. 빛이 야갈 때는 온도 영향을 거의 받지 않지만 30에서 35도씨에서 강합성 속도가 최대이며 그 이상에서는 급격히 감소한다. 빛이 야갈 때는 온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 비스파장과 강합성. 400나노에서 700나노미터 가시광선을 주로 이용하는데, 자, 나노메타. 1나노메타는 0.001 마이크로메타죠. 100만 분의 1 밀리메타죠. 그때 우리가 단위에 대해서는 배웠기 때문에 빛에서는 나노미터를 쓰는 거죠. 토양의 교질의 크기는 마이크로메타를 약간 적용을 했고, 무기교질해서요. 그래서 적색광과 청색광을 주로 한다. 적색광과 청색광.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농도와 강합성.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강합성 속도가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0.1% 이상에서는 강합성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는 0.03%예요. 0.03% 이상이면은 강합성이 가능하고 좀 더 증가되더라도 증가되는데 0.1%대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다음 강과 작물의 생리작용, 강합성 수행. 녹색 식물은 강을 받아서 엽록소를 형성하고 강합성을 수행하여 유기물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엽록소, 빛 에너지를 받아서 엽록소를 형성하고, 그러죠? 그래서 유기물을 만들고 유기물을 생성한다. 강합성은 주로 450나노미터가 청색광이에요. 그 다음에 650나노미터가 적색광의 비스파장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 적색광과 청색광만 됩니다. 녹색과 황색은 안 돼요. 반사되기 때문에. 황색광과 녹색광은 녹색 식물의 입에서 반사되거나 투과되어 강합성에 이용되지 못한다. 다음 페이지 설명이 또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증산작용. 자, 증산작용이라는 것은 어쨌든 물은 강합성을 하는데 필요해요. 필요한 물, 남은 물, 나머지 물을. 그러니까 강합성하고 쓰고 남은 물은 이 수증경토로 이부 기공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보내는 것을 우리는 증산작용이라고 했어요. 증산. 그 증발 개념 생각. 증발이라는 지표면이나 수면에 있는 물이 수증경토로 대기 중으로 휘발돼 나가는 것이 우리 증발이잖아요. 근데 식물체 내에 있는 물이 이부 기공을 통해서 수증경토로 나가는 것이 증산이에요. 자, 광이 조사되면 온도가 상승하여 증산이 조장된다. 아까 온도가 높아지면 증산이 된다 했잖아요. 그걸 연관을 시키면서 돼요. 그 다음에 광이 있으면 강합성에서 동화물질이 축적되고, 여기서 동화물 축적된 광이 있으면은 이 아까 강합성은 증산, 이것이 생산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생산. 강합성은 유기물 생산. 자, 유기물을 생산해요. 생산. 탄수화물 포도당을 만드는 거죠. 호흡은 이걸 소모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광이 있으면 강합성에서 동화물질이 축적되고, 동화물질이라는 것은 동화물질 이거예요. 유기물, 탄수화물. 유기물질이 또는 동화물질이 축적되고 공변세포 삼투압이 높아져서 물 흡수가 조장되고, 그래서 기공을 염으로써 증산을 조한다. 그 이야기는, 자, 동화물질이 축적된다. 동화물질이 축적되면 결론은, 자, 순수한 물보다 용기류 농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죠? 입에서
강압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뿌리는 수분을 계속 흡수하는 것이고 입에서는 이 강압성 작용에서 유기물을 만드는 거예요. 유기물 높아서 유용질의 농도가 높아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일부 증산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물을 이제 삼투압이 이게 자 유기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삼투압이 고농도가 된 거죠. 그 고농도가 되기 때문에 물을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팽합이 형성돼요. 팽합이 형성되니까 이 거기에서 공변세포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면서 증산작용이 조장된다. 증산이 되니까 또 결론은 또 삼투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물을 흡수해서 팽합이 늘어나고 또 열려서 증산하고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성의 파장별 식물 성에 대한 적용. 적외선 1000나노메타 이상은 식물체 흡수되면 열로 변한다. 1000에서 700은 식물을 신장시키고 자, 적외선에서는 식물을 신장시켜요. 그리고 기공의 개표를 촉진시킨다. 1000에서 700나노미터일 때. 그다음에 가시광선이 이제 주로 이용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적색과 청색이 되는 거죠. 700에서 610. 그러니까 적색은 650나노미터 평균이잖아요. 강압성이 가장 유효하고 강주성은 낮과 밤의 길이에 따라 일어나는 말. 그러니까 일장이라는 말이죠. 일장. 강주성에도 유효하다. 그리고 이 적색강에서는 안토시안을 생성합니다. 안토시안이라는 것은 하청소예요. 하청소. 안토시안은 사과, 자두, 빨갛죠? 하청소. 안토시안 또는 안토시아닌. 우리 내장산 이제 원래부터 빨간 단풍도 있는데 단풍이 드는 것은 이런 안토시안 색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지만은 이제 뭐 저온에 의해서 생성된다. 근데 시험에 지나보면 고온이라 해서 그놈 하나 탁 틀리게끔 만드는. 그래서 이 안토시안 이 하청소 이런 색소가 안토시안이라는 것은 색소예요. 이거 색소 생성했는데 적색광에서 됩니다. 그 다음에 녹색과 황색은 강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청색 510에 400 평균은 아까 450 나노미터. 여기는 강압성에 유효하고 강주성에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카로티노이드를 생성합니다. 청색광에서. 이것은 적색광. 청색광에는 카로티노이드 이 생성을 해요. 카로티노이드라는 것은 이제 카로틴과 크산토필. 근데 카로틴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그 라이코펜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산소가 없는 것이고 크산토필은 산소가 있는 건데 이 루테인 뭐 이런 것이 분리가 되는데 그냥 깊이는 들어가지 마세요. 아무튼 이것만 아시면 돼요. 카로틴에 생긴다. 그래서 이 카로티노이드는 비타민 A의 전구체예요. 우리 옥수수 같은 노란 데에 많이 들고 이런 거죠.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죠. 자외선 400에서 315. 또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키를 작게 하고. 키를 작게 한다는 것은 키를 작게 하고. 키 크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신장을 억제하는 것. 신장이잖아요. 신장을 억제하는 것. 그래서 햇빛이 없으면 여러분들 자 햇빛이 없다. 햇빛이 안 비친다. 그러면 거기에는 자외선이 없는 거죠. 안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그늘지고 계속해서 한다면은 웃자라고 연하게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키를 작게 하고 키를 작게 하기 때문에 신장을 넣게 한다. 그러면 도장을 억제하는 거죠. 웃자라는 거. 그러면 이건 토복 방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햇빛이 부족하고 연하게 자르면 웃자르기만 해가지고 연하게 하고 병충해도 오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잎을 두껍게 한다. 햇빛을 많이 받음으로써 잎을 두껍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안토시안 색소를 생성합니다. 자외선에서도. 적색광에서도 하지만요. 그래서 이 햇빛이 없으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물이 웃자라하고 연약하게 자라서 쓰러기 쉽고 병충해 걸리기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자외선이 영향을 미친다. 자, 호흡작용 가봅시다. 자, 세 번째 호흡작용. 호흡작용은 우리가 이화작용이라고 해요. 이화. 광합성 작용은 동화작용이라고 해요. 동화작용. 탄소가 주로 영향하기 때문에 탄소 동화작용 하기도 하죠. 동화작용. 그래요. 자, 호흡작용은 생명체가 생명활동을 하기에 유기물을 분해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다. 보면은 자, 우리가 호흡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잖아요. C6H12O6. 그 다음에 공기 중에 배출했던 산소, 그 다음에 물, 빛 에너지, 이걸 다시 호흡을 함으로써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38 ATP와 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호흡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아까 탄소 동화작용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열 에너지와 38 ATP가 생성된다. ATP가 또 생성되면 또 동화작용에 이용됨으로써 유기물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반복해서. 자, 두 번째, 산소와 결합하는 산화 반응이며, 산소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광합성 작용할 때 광합성만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공장만 돌아가고 숨 안 쉬으면 안 되잖아요. 식물체도 광합성 작용과 호흡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광합성 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산소가 배출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호흡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다. 그 다음에 생성된 이산화탄소와 물은 광합성에 다시 이용된다. 그 다음에 저장된 ATP가 아까 이 명 반응에서 ATP를 생성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또 호흡작용으로 해서 38 ATP를 또 만들어낸다 했잖아요. 그래서 분해될 때 약 7.3kcal의 에너지가 방출되며, 방출되는 에너지는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어 생명활동에 쓰인다. 이때 생성된 ATP는 다시 광합성에 이용된다. 계속 반복해서 사는 거죠. 사이클이 돌아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식물체 때문에,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체도 마찬가지고, 이 식물이 살아가는데 식물체를 식물이 만드는 유기물을 이용하고, 또 유기물을 이용된 것을 사람들이 배설이라든지 사람이 뭐 동물도 마찬가지 이용하고, 또 다시 돌아가면은 식물한테 이용되고, 사이클로 해서 공존하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죠. 다 못 끝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